1번 다음은 기후변화의 내적 요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가를 보면 화산재가 다량으로 분출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화산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위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냐면 성층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럼 성층권 같은 경우에 얘가 도달을 하고 나면 화산재가 있으면 태양 에너지가 왔을 때 그대로 반사시킬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감소시킨다는 맞는 선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니은 선지. 나는 북극해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 면적이 감소했다. 빙하가 있게 되면 우리가 뭐를 한다라고 했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킨다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북극해의 반사율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그 지역의 평균 기온은 하강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그대로 물로 들어가는 거겠죠. 따라서 기온은 상승하게 된다라고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틀린 말, 디귿 선지, 다는 수륙 분포의 변화. 따라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므로 기억과 디귿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2번. 다음은 학생들의 과거의 기후를 알아보기 위한 세 지역 ABC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이다. A. 나이테가 매우 좁게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얘가 성장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성장 정도로 확인을 해보면 시간이 동일한데 얘가 좁게 자랐다라는 거는 성장 자체가 매우 적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따라 성장이 적다라는 거는 얘는 빙하기에 해당이 됐다. 또는 온도가 매우 낮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A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지층 속에서 가시나무에 꽃가루가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온도가 당시에는 높았겠네요. 꽃이 자라려면 당연히 온도가 높았어야 되니까. 그 다음 C가 매우 중요합니다. 빙하 시추물을 가지고 물 분자의 산소 독립 원소비가 높게 나타났다. 얘가 높게 나타나라는 거는 우리가 온도가 매우 높았다라는 뜻이겠죠. 왜 그러냐면 18.5는 16.5에 비해서 질량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얘가 증발이 많이 됐어야 빙하에서의 동위원소비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배웠을 테니까 우리는 온도가 높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래부터 봅니다. A의 나무가 생존해 있을 때 기온은 매우 낮았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칼리. B의 지층이 생성될 당시 기온은 온난했다. 맞는 말이고요. 세라. C의 빙하가 생성될 때 해수에서는 18호의 증발이 평소보다 잘 일어났을 거야. 맞는 선지가 되겠죠? 얘가 증발이 많이 일어나서 그대로 비나 눈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빙하로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18호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온도가 높았을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안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아리칼리세라가 모두 다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3번 보도록 합니다. 그림은 지구온난화의 과정과 영향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영구 동토층은 지층 온도가 1년 내내 물의 어느 점 이하로 유지되는 토양층이다. 그러니까 매우 추운 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온도가 낮은 겁니다. 자, 지구온난화가 계속해서 증가한다. 동토층이 융해가 되니까 메테인의 방출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증가가 되는 거겠네요.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 지구온난화가 되니까 빙하 면적은 감소를 했을 거고요. 그럼 지표율의 반사율은 감소하게 되는 거겠죠. 해수의 온도가 상승을 하니까 이산화탄소의 용해, 이산화탄소는 기체란 말이죠.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에 대한 용해도 자체는 매우 낮아진다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용해 자체가 감소하였다라고 가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A는 감소, B도 감소이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맞는 말. 니은 선지. 가에서 메테인의 방출량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당연히 얘 같은 경우에는 동토층 유해가 됐으니까 방출량이 증가가 됐겠죠. 나의 영향으로 지표면의 반사율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표면이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증가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해야 돼요? 감소한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죄송합니다. 나의 영향으로 지표면에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증가하는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왜냐면 반사가 감소했으니까. 따라서 기억 선지는 틀린 말, 니은과 디귿 선지가 맞는 말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 4번, 그림은 1990년 이후 관측한 지구 기온 변화이다. 그리고 2100년까지 온실기체 감축 여부에 따라서 기온을 예상한 그래프이다 라고 했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노력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둔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한 경우라고 합니다. A일 때와 비교했을 때 B의 상황이 더 큰 값을 골라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와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지표면의 반사율, 온도가 낮았다라는 거는 그대로 반사가 됐다라는 거죠. 에너지를 흡수한 게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선지는 맞는 말이 되는 거고, 해수의 기체 용해도,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 해수의 기체 용해도는 낮아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는 기체 용해도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디귿선지, 대기에 의한 지구 복사 에너지의 재복사량.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A는 온실 효과가 훨씬 더 크죠.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의 그대로 반사율 자체가 증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B는 당연히 낮다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선지만 맞는 선지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5번, 그림은 과거 40만 년 동안의 기온 변화와 1000년 동안의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단 숫자는 기온 변화량을 나타냈고 플러스는 평균 기온보다 높아졌고 마이너스는 평균 기온보다 낮아진 걸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40만 년 전부터 지질 시대에는 빙하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은 온도가 매우 낮았던 시점들이 당연히 많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있었다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20세기 중반 이후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디귿 선지, 과거 기온 변화는 나이테나 빙하송의 공기방울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리은 디귿이 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6번 보도록 합니다. 그림 가운하는 남극의 빙하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42만 년 동안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기온 편차, 다는 해양생물의 껍질에서 측정한 거를 우리가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지금 잘 보시면 기온 편차와 CO2의 농도는 전체적으로 비례하는 관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산소 동위 원소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반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반대값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35만 년 전에는 현재보다 빙하의 면적이 넓었냐? 라고 물어봅니다. 35만 년이라고 했으니까 이때겠네요. 그러면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 값이죠. 빙하기였다라는 뜻이니까 빙하 면적이 당연히 넓었을 겁니다. 니은 선지, CO2의 농도가 커지면 지구의 평균 기온? 네, 당연히 상승했어야죠. 이 기간 동안 빙하를 구성하는 물 분자의 산소 동위 원소비를 측정을 하면 다 그래프와 일치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프하고 반대값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빙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반대로 기온 편차가 커지면 얘도 동일하게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 디귿 선지 클린 말이기 때문에 기억 니은 선지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7번 보도록 합니다. 그림 가는 이산화탄소 농도 및 지구의 실제 평균 기온의 추이를 나타냈다. 나는 1900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실제 기온 변화를 그리고 화산 폭발 등의 자연 요인에 의해 추정한 기온 변화 경향과 함께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자, 기억선지 보도록 합니다. 해수면의 높이는 가에 44,000년 전, 44,000년 전이면 이때겠네요. 자, 이때랑 그다음 89,000년 전 이때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44,000년 전보다 89,000년 전이 더 낮았냐라고 물어봤는데 평균 기온 자체가 더 높았던 게 89,000년이죠. 따라서 해수면 높이가 더 높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낮았다가 아니라 더 높았다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틀린 말. 니은선지, 나에서 화산이 폭발한 시기에 일시적인 기온 감소가 나타나는 것은 화산재로 인하여 지구 반사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화산이 폭발했을 때의 기온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감소를 하죠. 그러면 이 말은
화산재로 인해서 지구 반사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가와 나를 통해서 1980년대 이후 이때겠죠. 실제 기온 변화는 자연적 요인보다는 인위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그쵸? 지금 보시면 현재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온의 변화율 자체가 매우 커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적 요인보다는 인위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니은 디귿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된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8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을 100이라고 했다. 이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주와 대기와 지표 각각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과 나가는 에너지의 양이 같다라는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제일 문제를 풀기 쉽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만큼 들어갔는데 30만큼 반사가 되고 66만큼 나왔네요. 따라서 B라는 거는요, B 더하기 66 더하기 30이 100이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말은 똑같죠. 따라서 얘를 그대로 빼주면 B는 96이니까 얘가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는 4가 들어왔죠. 그리고 얘가 4가 됐다라는 건 16에서 4가 빠졌으니까 이만큼 12가 들어왔다는 뜻이고 얘가 8만큼이 됐다는 뜻이네요. 그럼 지금 여기 대기 방출량이 66이었죠. 따라서 대기가 흡수된 거는 A와 25와 8과 12가 더해져서 66이 됐다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A는 이게 전체 합이 45니까 45를 빼주게 되면 21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A는 21이다 라고 해주셔야겠죠. 기억선지 A는 B보다 크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지표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양, 지표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양은 이만큼이 되는 거고 대기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 양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대기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디귿 선지 지구로 들어오지 못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보다 지표면으로 흡수된 것, 지표면 흡수된 건 45, 나간 건 30이죠. 따라서 지표면으로 흡수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더 많은 거는 맞는 선지가 되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9번 보도록 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양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대요. 그러면 또 구해줘야죠. A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45하고 88만큼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가는 양이 8과 21과 A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이제 29가 되는 거고 45하고 88하고 더해서 해주면 결국 A는 104만큼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 104 중에서 4가 이쪽으로 빠졌으니까 B는 100에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104가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B는 100이 되는 것도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대기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총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100하고 25하고 21하고 8을 다 더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100에다가 25에다가 21에다가 8을 다 더했으니까 이 값은 얘가 49죠? 149에다 8 더했으니까 157이 되겠네요. 따라서 157이기 때문에 디귿 선지는 틀린 말, 기억 니은 선지만 맞는 선지가 됩니다. 10번 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수도권의 계절 길이 변화와 예측을 나타낸 도표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겨울 자체가 매우 짧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그림이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여름의 길이는 길어지고 겨울의 길이는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맞는 선지고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등의 증가가 계절 길이 변화의 원인이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디귿 선지, 온대 기후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열대 지역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가주셔야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 선지만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11번 다음 중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표층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1번 선지 해수의 표층 순환의 주된 원인은 바람이다. 맞죠?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해수의 순환이 나타납니다 라고 가주셔야 되니까 1번은 맞는 말. 2번 같은 위도 지점에서 측정한 수온은 크로시오 해류 같은 경우에는 난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캘리포니아 해류 같은 경우에는 한류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쿠로시오 해류가 온도가 높고 캘리포니아 해류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쿠로시오 해류보다 캘리포니아 해류가 대체로 낮다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페렐 순환 같은 경우에는 위도 30도와 60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직접 순환이 아닌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간접 순환에 해당된다라고 배웠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위치를 하고 30도 부분이 있고 60도 부분이 있고 90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0도 부근에서는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상승이 되는 거고 30도 부근에 가서 하강 기류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90도 같은 경우 온도가 낮으니까 밑으로 하강을 하고 있고요. 60도로 가서 상승이 일어나고 다시 90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얘네 두 개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직접 순환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얘 이름은 헤들리 순환이에요 라고 했었고 얘는 극순환이에요 라고 배웠죠. 그 다음 30도하고 60도 사이에서는 이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에 의해서 그대로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간접순환이 되는 거고 얘가 페렐 순환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바람 같은 경우에는 불어져서 나가는 거죠. 0도는 불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다음과 같이 북동 무역풍이 불었어요. 북동 무역풍. 그렇죠? 그래서 0도 지점에서는 수렴이 됐던 거죠. 자, 그리고 30도 있는 지점에서 60도 사이까지는 다음과 같이 서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편서풍이라고 했던 거고요. 30도 부분에서 지금 잘 보시면 바람이 다음과 같이 불어져서 나가기 때문에 30도는 발산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60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바람이 불어져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풍이 부냐? 동풍이 붑니다. 근데 극지방에서 불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극동풍이에요 라고 봐주시면 되고 90도 부분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0도 같은 경우에는 적도 저압대가 되는 거고 30도 같은 경우에는 아열대 고압대가 되는 거고 60도 같은 경우에는 한대 전선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90도는 극고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는 근원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이다. 네, 당연한 말이겠죠. 표층의 수중 아열대 순환의 방향은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 남반구가 반시계 방향이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얘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다음과 같이 북적도 해류가 나타나고 쿠로시오 해류가 나타나고 북태평양 그 다음과 같이 캘리포니아 해류가 나타나니까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이 밑에서는 남적도, 밑에서는 동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남극 순환류,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페루 해류가 나타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5번도 맞는 선지가 되기 때문에 3번 하나만 틀린 말이 됩니다. 12번 보도록 합니다. 그림 북반구에서 나타난 대기세 순환이다. A는 우리 뭐라고 했어요? 헤들리 순환. B는 뭐라고 했죠? 페렐 순환. C는 극순환에 해당이 되는 거였어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북동 무역풍.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옆에다 씁시다. 여기는 북동 무역풍. 그리고 30도에서 60도 사이는 편서풍. 60에서 90도 사이는 우리가 극동풍. 이렇게 불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선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기억은 북동 무역풍이다. 맞는 선지죠. A 순환에 의해 적도 지방은 상승 기류냐? 다음과 같이 불어져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맞는 거고요. 위도 30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 게 맞는 선지가 됩니다. 니은에 의해 움직이는 표층해류. 니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얘는 북태평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북태평양 해류이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A에서 C 순환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아도 아니죠. 지구가 이건 자전할 때의 모형이라고 배웠던 거고 자전하지 않을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다음과 같이
쭉 있을 때 적도지방에서는 상승기류가 생기겠죠. 그 얘가 그대로 올라가서 90도 부근에서 하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슨 풍만 불어요? 북반구에서는 북풍만 부는 거고요. 남반구는 남풍만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 선지는 틀린 말이 돼서 기역, 니은, 디귿 선지만 맞는 선지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13번 그린 가는 북반구의 대기 대순환을 나타냈고 나는 가의 위도 60도 부근 어느 지역의 높이에 따라서 등원선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공기의 밀도부터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30도 쪽으로 이 올라가는 부분 쪽에서는 온도가 어떠냐면 이쪽이 높을 거고요. 이쪽은 온도가 낮을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온도가 낮은 거고요. 이쪽은 온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면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온도가 낮을 때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 지점 자체가 밀도값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Q 지점의 밀도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므로 기역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니은선지 P 지점에서는 극동풍이, Q 지점에서는 편서풍이 분다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말한 대로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 90에서 60도 사이는 극동풍이 분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선지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겠죠. 지표면에서 A 지역을 경계로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얘를 바탕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의 온도 차이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선지가 다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14번 보도록 합니다. 그린 가는 북반구의 대기 대순환 모형을 나타냈다라고 했고 나는 극지역에서 바라본 지상풍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극이니까 얘가 90도 부근이고요. 다음 있는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쳐다봤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가 90도 부근이고 여기가 이렇게 60도 부근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 밑에 30도가 나타나고 이 밑에 다음과 같이 적도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도록 할게요. 기역선지 가에서 열적인 대류에 의해 형성된 직접순환은 A와 C이다. A는 극순환이고 C는 헤들리 순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직접적인 순환에 해당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선지 맞는 말. 대륙권 계면의 평균 높이는 A, B, C 순서이다 라고 했는데 대륙권 계면에서는 우리가 바람 자체가 위로 쭉 올라가는 정도로 지금 나타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많이 올라가고요. 이 극지방에선 당연히 이 올라간 정도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이거든요. 높이 자체는. 따라서 얘는 적도 지역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C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해주셔야 돼서 니은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중 사막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사막은 고압대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니은 부근에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디귿 선지는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리은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북극과 남극 중 북극에서 내려다본 지상풍을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지금 잘 보시면 어느 쪽으로 휘어져 있는지를 좀 보시면 돼요. 잘 보면은 어디로 휘어져 있냐면 다음과 같이 각각이 오른쪽으로 바람이 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북반구에 해당된다는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역, 디귿, 리을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그림은 사막 지역과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기역선지 사막은 평균 기온이 높은 위도일수록 많이 분포하냐 라고 했는데 평균 기온은 적도지방이 훨씬 더 높겠죠. 근데 적도에서 많은 게 아니라 지금 위치가 30도 부근에서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압대에서 생기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기역선지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30도 부근이에요 라고 했어야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니은선지 사막화의 주된 원인은 산림벌채나 무웅벼랑 방목 등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겠죠. 사막화는 기존 사막을 중심으로 확장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네,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됩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하거나는 평상시와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대기와 해양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강수 지역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림이 나타나죠. 나 같은 경우엔 뭐에 해당된다? 엘니뇨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는 평상시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기억선지 가는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평상시다 라고 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선지 틀린 말. 가해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맑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났냐 물어봐요. 가해에서 서태평양 지역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아니라 강수가 내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니은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나해에서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평상시에 비해서 높아졌냐? 에너지가 이동하지 못해서 얘가 온도가 높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라고 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7번 봅시다. 그린 가는 적도 부근 남태평양의 어느 두 지역 A와 B래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을 나타냈대요. 해수면의 온도 편차를 나타냈다라고 했고, 기억과 니은은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 얘가 비례요. 동태평양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수면의 온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시기는 당연히 동태평양의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뜻이니까 얘가 엘니뇨 시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가져야겠죠. 왜요? 에너지가 이동하지 못한 거니까요. 그에 비해 해수의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니은은 온도가 낮다. 아, 이 말은 라니냐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선지 니은 시기에 호주 지역에 가뭄이 일어나냐? 에너지가 더 많이 이동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나타나는 게 가뭄이 아니라 홍수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가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틀린 말. 니은선지 B 지역에서 용승의 세기를 물어봅니다. 용승 같은 경우에는 물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엘니뇨 때는 무역풍 자체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물들이 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용승 자체가 잘 일어날 리가 없겠죠. 따라서 라니냐 때가 됐을 때 이 물의 이동량이 많아지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용승의 양이 증가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기억 시기보다 니은 시기에 썼을 것이다는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됩니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가의 A와 B 지역에서 해수의 온도 차이는 기억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온도 차이는 이제 절대값인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A는 온도가 낮아졌고 B는 온도가 높아졌죠. 근데 얘가 니은이 되면은 얘는 더 올라가고 서태평양은 동태평양은 더 내려가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차이가 감소했는데 여기서는 차이가 훨씬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클 것이다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 됩니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18번 보도록 할게요. 그린가는 적도 부근 해역에서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겨울의 표층의 수온차라고 하는데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을 뺀 거래요. 그리고 A와 B 시기 중에 하나에 관측한 동서방향의 풍속의 편차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니뇨냐 라니냐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에 A 시기에 지금 보시면 수온 차이가 어떻게 됐냐면 어디서 어디를 뺐냐면 서에서 동을 뺐어요. 그러니까 서태평양은 더 올라갔고 동태평양이 더 떨어졌다라는 뜻이겠죠. 즉 이 시기는 어디에 해당되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라니냐 시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 시기 같은 경우에는 서태평양 온도가 내려가고 동태평양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얘네들의 차이가 줄어들었다라는 뜻이므로 이때는 엘니뇨 시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해에서 동서방향 풍속편차인데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양이라고 했고 서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음이라고 했대요. 얘가 음이 됐다라는 거는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갔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남동 무역풍이 어떻게 된 거냐면 강화됐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얘는 A식이 라니냐에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연안에서 강수량을 물어봤는데 동태평양 적도이기 때문에 엘니뇨 시기 때 당연히 비가 더 많이 오겠죠. A일 때가 B일 때보다 더 많다는 틀린 선지가 되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틀린 말. 디귿 선지. 무역풍의 세기는 A일 때 당연히 더 강해야겠죠. 그러므로 2번이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19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다음과 같이 관측을 했는데 표층 수온을 우리가 나타낸 거래요. A와 B가 엘니뇨 또는 라니냐 때의 관측 자료다라고 줍니다. A식에 지금 보니까 해역의 온도 자체가 매우 높아요. 근데 여기는 해역의 온도가 매우 낮아졌죠. 따라서 이때가 라니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때 온도가 높으니까 엘니뇨에 해당돼요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죠. 기억선지 A 시기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의 높이 편차. 원래 높이는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했냐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더 낮고 서태평양이 더 높은 상태예요. 그죠? 근데 얘가 엘니뇨 시기가 되면은 위로 약간 올라오고 얘는 밑으로 약간 내려가서 다음과 같이 편차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높이 편차는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적도 부근의 해수면의 높이 편차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죄송합니다. 높이 편차는 그러니까 다시 높아졌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증가했다가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니은 선지 B시기에 서태평양 부근 서태평양이죠. 에너지가 많이 이동을 한 거예요. 따라서 강수량은 훨씬 더 많이 내려야 되는 거겠죠. 왜요? 에너지가 많이 간 만큼 구름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그럼 당연히 강수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고 디귿선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영향염료를 물어봅니다. 영향염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와 관련이 있는 거냐면 용승과 관련이 있다라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A 시기가 B 시기보다 많을 것이다는 틀린 선지가 되죠. 왜냐하면 용승이 많이 일어나는 건 라니냐 시기잖아요. 라니냐 시기 때 용승이 일어나면서 영향염료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디귿선지는 틀린 말이 돼요. 따라서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선지가 된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27번 그림가는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기억부터 리을까지 에너지양을 상대적으로 나타냈다. 나는 기억에서 리을에 속하는 생물로 구성된 먹이사슬에서 탄소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분의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2분의 1이다 라고 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는 이 물음표를 이제 x라고 놓고요. 얘를 y라고 놓읍시다. 그리고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000분의 x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라는 거는 15분의 y가 되는 거죠. 이 값이요. 몇이라고 했냐면 2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1000y는 15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2분의 1이 되니까 y분의 x가 뭐가 되는 거냐면 30분의 1000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3분의 100이네.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기억선지. 개구리는 니은에 속하냐라고 줍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을 해보면 개구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리을이고 얘가 디귿이고 얘가 니은이고 얘가 기억이죠. 그러니까 개구리는 니은에 속하는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에너지 양 분의 기억의 에너지 양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는 뭘 구하는 거냐면 x분의 y를 구하는 거니까 100분의 3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구했으니까. 따라서 니은 선지는 맞는 말. 디귿 선지. 나의 과정 1이 1이라는 게 여기네요. 개구리에서 뱀으로 가네요. 탄소는 유기물의 형태로 당연히 이동해야겠죠. 따라서 기억니은 디귿 선지가 모두 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28번 보도록 합니다. 그림은 평행 상태에 안정된 어떤 생태계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을 나타냈다라고 줍니다. 그리고 각각 생태계 내로 출입하는 x의 양이고 x, y는 각각 물질과 에너지 중 하나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에너지는 분명히 뭐라고 배웠냐면 얘가 순환하는 관계가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나가는 거는 이 점선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따라서 얘가 뭐가 되냐? 에너지의 이동이 되는 거고요. y가 뭐가 되냐? 물질의 이동이 된다라고 가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A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에서부터 나가 생산자, 분해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니까 당연히 시작점은 생산자가 돼야죠. 그리고 이걸 먹는 거는 1차가 먹고 2차가 먹는 거고 생산자 1차, 2차가 모두 다 분해해야 되는 거는 얘가 사체나 배설물을 남길 건데 그 모든 것들을 분해하는 게 분해자다라고 가주셔야 되는 거죠. 기억선지 X의 근원은 태양에너지가 맞는 말이죠. 가나다라를 거치며 순환하는 것이냐? 에너지 자체는 우리가 순환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성을 띠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억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가에서 나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형태를 물어봤는데 생산자에서 1차, 2차 그리고 분해자로 가는 것까지는 다 유기물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에너지가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디귿선지 A는 자 A만큼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B랑 C랑 D를 더한 거냐. 잘 보세요.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선지는 틀려야죠. 얘까지 다 더한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선지는 틀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리을선지를 보게 되면 Y의 순환에서 물질의 순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버섯과 건풍이 등이 이에 속하냐? 네, 이거는 당연히 맞는 선지가 돼요. 우리가 질소 순환에서도 봤다시피 여러 박테리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기 때문에 니은 리을이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29번 보도록 합니다. 표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식물 A와 B에 각각 CO2하고 출입량을 나타낸 거네요. A와 B는 각각 음지식물과 양지식물 중 하나이다 라고 줍니다. 자, 그러면 빛의 세기가 4000룩스일 때 양지식물의 강합성이 이용되는 CO2의 총량을 상대값으로 풀이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얘가 빛의 세기죠. X축이 Y축이 분명히 뭐라고 배웠냐면 이산화탄소의 방출량과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A는 몇인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4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그리고 나서 2000일 때가 빵 0으로 똑같으니까 쓱 증가를 한 거고요. 몇에서 4000일 때가 이때가 몇이래요? 이때가 100이래요. 라는 뜻인 거고요. B는 마이너스 15에서 출발하죠. 마이너스 15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500에서 끝물 냈네요. 여기는 그죠? 얘는 500에서 보상점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3000일 때 첫까지 가야 되는데 2000까지군요. 2000까지 가야 되는데 얘는 훨씬 더 높으니까 훨씬 더 높다라고 가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2000일 때 2000이라고 얘기할게요.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2000일 때가 지금 몇이냐면 플러스 20이래요. 그리고 얘는 4000일 때가 지금 몇이냐면 얘는 플러스 100이래요. 라고 줍시다. 그럼 4000룩스일 때 양지식물의 강합성이 이온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 풀이과정식 호흡량은 얼마다? 40이다. 플러스 순강합성량은 몇이니? 이만큼을 더한 거니까 100. 따라서 140입니다. 라고 적으시면 되고 음지식물의 보상점 같아진 지점이 어디였냐면 500룩스였죠. 따라서 500룩스입니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네요. 30번 보도록 합시다. A 그림은 수심에 따라서 해조류의 분포와 수심에 따라 보관하는 빛의 파장값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줍니다.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 적색광인 A에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청색광이 들어왔죠. 따라서 얘는 보색작용에 의해서 반대되는 색깔로 나타내요. 따라서 A 같은 경우에는 녹조류가 나타나는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홍조류가 나타나는 거고 B가 갈조류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따라서 A는 녹조류가 되는 거고 무슨 색의 파장? 적색광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갈조류가 되는 거고요. C는 홍조류가 되는 거고 얘는 청색광을 사용해요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31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어떤 생태계의
개체수 피라미드를 나타냈다. 1차 소비자가 증가했네요. 2차 소비자가 증가를 하고요. 생산자가 감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1차 소비자가 감소하는 겁니다. 자, A단계의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럼 A단계의 그림을 그리면 지금 증가된 상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도 좀 증가를 했어야죠. 생산자가 지금 2차 소비자가 증가를 한 거니까 대신에 생산자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A단계에서의 변화. A단계는 어떻게 됐어요? 생산자는 감소했고 2차 소비자는 증가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딱 적어주시면 돼요. 32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과는 어떤 생태계에서 3차 소비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새 영향 단계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림 나는 가의 생태계에서 형성된 먹이사슬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 가의 기업과 니은은 나의 A와 B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산자 1차, 2차로 가는 거죠. 그럼 지금 봤을 때 3차 소비자가 사라졌으니까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증가됐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1차 소비자 같은 경우 2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감소했겠죠. 따라서 니은이 2차 소비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A가 1차 소비자에 해당이 되니까 얘가 A다 라는 걸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위 자료에서 기업과 니은의 영향 단계를 쓰라라고 했네요. 따라서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A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 B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평행 상태에서 니은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면 기업과 생산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적어라라고 했네요. 그럼 이제 A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면 B는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고 생산자는 일시적으로 감소를 하니까 얘가 다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33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어떤 생태계의 가와 나래요.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데 에너지 효율은 가의 1차 소비자와 나의 2차 소비자에서 같대요. 그러면 지금 온 값을 에너지양은 나의 1차 소비자가 가의 1차 소비자의 1.3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맞춰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가의 1차 소비자의 값을 이제 x라고 놓고요. 나의 2차 소비자를 이제 y라고 놓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x 대 y를 보면 나의 1차 소비자가 가의 1차 소비자 1.3배라고 했으니까 y가 1.3x가 되는 거죠. 여기 바꿔주면 이게 1.3x예요. 근데 지금 에너지 효율성이 같다라는 건 1000분의 x랑 1.3x분의 13이 같다라는 뜻인 거죠. 이제 얘는 쓱이 되는 거고 10이 되는 거고 그럼 x의 제곱이 10000이 되니까 x는 100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는 130이 되는 거고 얘는 100이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해봅시다. 가하나에서 1차 소비자 에너지양은 얘는 가는 100인 거고 나는 130이다 라고 놔주시면 되고요. 가하나에서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찾으래요. 100분의 20 곱하기 100. 그럼 얘는 20%. 얘는 130분의 13 곱하기 100 하니까 13%가 됩니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13%라네. 10%가 돼야죠. 130분의 13이니까요. 자, 34번 보도록 합니다. 그림은 1105년 미국의 카이마브 고원에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 개체수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줄인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가나다라는 1905년부터 시작된 조치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를 나열한 것이다. 가나다라를 인과관계에 맞춰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했어요. 일단 처음에 늑대 개체수를 어떻게 했냐면 감소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초원의 생산량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그래서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하였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35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냈다. 기억에 해당하는 예시를 보기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쓰시오라고 했네요.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거는
생물적인 요인이 비생물적인 요인에 영향을 줘야 되니까 이건 반작용에 해당하는 예를 적으라는 뜻인 거죠. 따라서 지렁이가 뭐라고 하면 되냐면 토양 안에서 꿈틀댔더니 그랬더니 무슨 일을 벌였냐면 통기성이 증가를 하여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라는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니은에 해당하는 예시를 보기 있는 단어로 사용하래요. 그러면 비생물적인 요인이 환경적인 요인에 생물적인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온도가 높은 곳에서 여우는 귀가 매우 크대요. 근데 온도가 낮은 곳에 가니까 여우의 귀가 작아졌대요. 또는 몸이 얘는 작아졌는데 여기서의 몸통의 크기는 매우 커졌대요. 라는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3번 다음은 생물의 적응 현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보기에서 각각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각각 써봅시다. 새는 봄에 번식하고 사슴과 송어는 가을에 번식한다 라고 했네요. 이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우리 일조 시간하고 관련이 있다 라고 했었죠. 따라서 비읍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거. 나를 봅시다. 바다에 해조류가 나왔죠. 이건 빛의 파장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 추운 지역에 사는 포유류일수록 몸의 크기가 커진다. 이거는 온도와 관련이 있겠죠. 고산지대 사람의 혈액 속에 평지 사람보다 적혈구가 많다. 이건 공기와 연관이 있겠네요.